여러분, 밥 먹고 돌아왔습니다. 식사들 하셨나요? 오늘은 영상 속에서 뭐 측면을 다 시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측면, 이렇게 프레임리스 차량인 경우에 여러분들 그 마이크로 엣지 또는 이제 스라 친다고 그러죠. 스라. 이런 유리를 밖에서 재단 하거나 그다음에 컴퓨터 재단을 해서 가다로만 틀 있죠. 틀. 철판 가다 또는 또 플라스틱 가다, 또 비닐 가다 이런 틀만 갖고는 완벽한 프레임리스 차량 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잘 따도 이 각도를 이 기둥하고 이 기둥이 각도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밖에서 재단을 하게 되면은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 정밀한 요 모서리, 이 모서리의 각도를 요 틀과 똑같이 만드는 게 물론 가능하신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하겠다고 여기 맞춰갖고서는 이 틀을 움직이고 이 백킹은 빡빡해갖고 움직이는데 뻑뻑뻑뻑 본드가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완벽한 시공을 하는 데는 이 테두리 라인을 칼로다 썰어내거나 아니면 당기는 방식으로 옵티코에 시공을 해줘야 이 면이 완벽하게 일치가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만족도는 일반 프레임이 있는 차와 없는 차의 어떤 그 수준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프레임이 있는 차들은 이게 테두리가 보내지가 않죠. 그래서 어떤 그 품질의 차이를 느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품질의 차이를 이제 느낄 수 있는 한 번에 특히나 이제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차 운전석에 앉아서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이거 눈높이하고 다 일치가 됩니다. 너무 잘 보이는 거죠. 요게 좀 틀이 좀 틀어져 있거나 그러면 보기가 싫어요. 이 보기 싫은 간격을 계속 차에 타고 내리면 좀 뭐 몇 년 동안 타신다 그러면 수천 번씩 볼 텐데 굉장히 좀 짜증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요거를 깔끔하게 시공하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만족감이 다른 차들보다 프레임리스 차량이 많습니다. 그 프레임리스 차량은 차량을 타시는 그 운전자분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 차를 시공할 때는 엣지를 좀 이쁘게 따면은 깨끗하게 시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나오지 않겠나. 지금 이제 썬팅 영상입니다. 썬팅을 얼마나 잘 마무리를 잘 하면은 만족도가 나온다. 썬팅이 뭐가 달라? 그냥 바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썬팅의 세제는 한도 없고요. 전부 손으로 마감을 하는 겁니다. 필름은 단지 이렇게 이 완제품이 아니에요. 이게 썬팅 필름입니다. 이게 이걸 갖고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썬팅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보면은 좀 특이하죠. 이게 그냥 바른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보시고요. 제가 그전 영상 속에서 많이 보여드렸지만, 오늘 라이브를 틀어놓고, 라이브 틀어놓으면은 제가 편집을 할 수가 없겠죠. 있는 그대로, 실제로, 이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라서 아마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틴터님들이 이런 시공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라이브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공 내내 있지 않아도 괜찮아. 할 거 하고 올라가도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할 거 하고 계속 의무적으로 있을 필요는 없어. 그리고 나중에 다 끝나고서는 이렇게 좀 차 앞으로 끌면은 전면 하얗게 잘 보이거든. 그래서 이제 엔딩 촬영할 때 한번 내려가봐. 한 40분? 50분? 그럼 3시쯤? 1시간 후에 내려오면 돼. 딱 1시간 딱 다 끝나겠다. 이렇게 전면하고 달라요. 이쪽 유리, 전면 유리는 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측면 유리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그 필름의 필름 면이죠. 면하고 얘하고 승립이 잘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유리를 굳이 비누칠을 칠할 필요가 없죠. 좋은 사례입니다. 비누칠을 하는 이유는 미끄러지라고 하는데 무작정으로 이거를 지금 비누칠을 하실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여기에 슈링킹을 한다 해서
무조건 비누칠을 하게 되면 필름이 슈링킹 할 때 오그라듭니다. 모이고 오그라들어요. 그래서 이런 차는 비누칠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공면도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하지만 엣지를 칠 때는 완벽하게 코닝 또 왔어? 반가워. 레스니시 공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해줘야 됩니다.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완벽하게 일치가 돼야 엣지를 치는데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부분이 없지만 부분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면을 잡아주는 게 킥보 엣지 시공 전 단계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자, 미국 영상들을 보면은 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엣지를 칠 때 그 카드로 미는 경우 있죠. 제가 이거 쓰지 말라고 그러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를 쓰는 분들은 열성형이 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쓰지 않고도 충분히 슈팅이 가능하다. 아는 것을 제가 항상 이제 보여드리고 있죠. 이거 쓰지 않고도 면을 깨끗하게 잡을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성형이 가능한데 왜 그 카드를 쓰는지 그 어디서 배워갖고 그렇게 그 카드를 쓰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카드 쓰면은 필름이 뜨거울 때 카드를 쓰게 되면은 그 점착제 부분에 데미지를 입어요. 근본적으로 필름이 망가지는 구조인데 카드 절대 쓰지 마십시오. 자, 첫 번째 단계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굿애프터눈 코인 텍사스는 지금 몇 시일까? 텍사스 3시간. 그러면 지금 2시, 1시. 밤 11시쯤 됐겠네. 코니, 텍사스. What time is it now? In Texas. 자전거 맞지? 11시에서 12시. 12시래. 처음 청소할 때는 새 차건 중고 차건 간에 이렇게 이 소프트한 재질로 닦아줘야죠. 그냥 유리에 뭐가 묻어 있는지 몰라. 그 상황에서 바로 스크래핑을 하게 되면 유리에 기스가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플라스틱 스퀴즈를 사용할 때, 자, 이게 경사가 이렇게 누우면은 스크래칭이 생길 수가 있어요. 유리에. 특히나 이 백킹 안쪽에 돌가루가 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쑤신 상태에서 이건 매우 좋지 않은 동작입니다. 예. 자, 옛날에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BMW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썬팅을 하다가 스크래핑 하겠다고 여기를 긁어내다가 안에 있는 돌가루가 나와갖고 그것도 모르고 계속 이렇게 반복적인 동작을 하다가 기스가 쫙쫙 가는 경우가, 유리 기스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죠. 스크래핑은 좌에서 우로 해주시는 게 좋고, 상하로 하시면 별로 안 좋아요. 백킹을 자꾸 다니까. 하단은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닦아주고, 한 다음에 닦아주는 동작을 하시는 게 좋죠. 돌가루 조심하셔야 돼요. 이 돌가루가 안에 없으리라고 생각하시는데 돌가루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안쪽에. 두 번째. 자, 이게 접합률입니다. 보시면은 유리가 두 장으로 되어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유리가 두 장으로 되어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시공을 하다 보면 여기서 가루들이 이렇게 떨어져야 돼. 청소 갖고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한번 닦아주면 훨씬 낫습니다. 고착된 그 가루가 시공하다가 떨어지는 케이스가 지금 있어요. 이 정도 해주고 얘 돌가루를, 자, 가루들을 다 이런 식으로 아주 크게 좀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긁어줘야죠. 그리고 이렇게 주시죠. 또 뒤집어서, 자, 이 시공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공을 한 다음에 이 상단에 시공을 하고 밖에서 시공을 마치고 밖에서 봤을 때 이 상단에 먼지가 한 개씩, 두 개씩, 요게 없어야 진짜 명품 시공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철저하게 먼지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뭐가 있냐면 이 상단 말고는 아예 없어요. 그리고 벗기는 과정. 네. 그래서 상단에 청소를 여러 번 해줘라. 한 번 갖고 안 되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줘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 융을 다시 바꿨습니다. 새 융으로 바꿨습니다. 요거 그 마이크로파이버 인데 와플이라고 해요. 와플 극세사 아시죠? 예, 와플 극세사. 요게 지금 먼지가 없어요. 그렇죠? 한 번 더 뿌리죠. 다시. 그죠? 이 정도. 자, 좌측 사이드는 이걸 쭉쭉 뿌려줘라. 자, 이제 시공 들어갑니다. 자, 이거를 지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를 지금 저쪽에 벽에다가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 벽에다가 이걸 이미지 까서 와요. 언제 까서 시공을 합니까? 왔다 갔다 먼지 들어가고 먼지 왔다 갔다 합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 까버리죠. 네. 그게 제일 좋습니다. 네. 시간도 덜 걸리고 이 손으로 이렇게 까면 되잖아요. 이렇게 네? 까서 살짝 잡고요. 이렇게. 주세요. 휴게 세팅할 때 이 상단 부분이 계속 마릅니다. 상단 부분을 붙이게 되면 이 테두리를 맞추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움직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 상단을 이렇게 제껴놓고 키거든요. 이렇게 제껴놓고 하시는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 지금 이렇게 하는 동작은 뭐예요? 저 위쪽에서 먼지가 계속 타고 들어오니까. 예. 제일 마지막 동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자, 이 스케치 경사가 없습니다. 이 스케치. 예? 이걸로 먼저 어디를 맞추느냐? 사이드를 살짝 찍어내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 지금 마르려고 그래요. 이 동작을 빨리 해야 되고 얘가 살짝 제껴져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이 테두리 자 여기가 말라 있으면은 얘가 지금 이 동작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이렇게 제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그런 사이에 얘가 또 빠져나왔어요. 다시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띄워줄게요. 자, 씹어넣어요. 자, 안 움직입니다. 뭔가 붙어 있는 거죠. 뭔가 붙어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한번 뛰게 되면은 먼지가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줍니다. 다시 한번 물을 뿌려주는 거죠. 밑에서 달라붙어 갖고 여기가 꽉 잡아 있어요. 여기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얘가 좌측으로 밀려고 해도 밀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강하게 잡고 있는 부분을 살짝 잡아서 해줘야 얘가 움직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 요 동작까지가 요 정도 동작까지가 아주 중요한 첫 작업을 마무리한 겁니다. 이거를 맞춰서 이렇게 테두리를 맞출 때 얘가 움직이질 않아요. 움직이지 않는 애를 강제로 빡 하다가 필름이 씹히거나 꺾인다. 조심하시고 항상 한 부분이 꽉 잡고 있는데 요 부분이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헤드를 잡고 당겨줘야 돼요. 그래야지 움직입니다. 네. 저도 지금 필름이 우측으로 더 가야 되는데 가지 않아서 제가 좀 당기고 그리고 밀어줬더니 밀립니다. 자, 스키즈는 안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스키즈, 예. 자, 이 10cm짜리 사각형 스키즈를 쓰세요. 자세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13cm짜리를 쓰게 되면 옆유리에는 웬만큼 맞는데 옆유리도 물이 자꾸 새갖고 맞지도 않아요. 자, 지금 이제 하단을 스키징 해줘야 돼요. 하단을 해주는데, 자, 이 하단은 이렇게 이 각도로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여러분들 헤라 다 갖고 계시죠? 자, 이렇게 휜 헤라가 있습니다. 휜 겁니다. 네. 자, 보시면 하나는 좌측으로 휘고 하나는 우측으로 휘었어요. 네, 보이시나요? 네, 네. 그래서 좌측으로 휘는 헤라를 갖고 자, 이 지점에서 이제 기스가 하단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잘 발려져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센터에서 좌측으로. 센터에서 좌측으로. 그리고, 그렇죠? 자,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휘어 있어요. 자, 영상이 잘 안 보이시죠? 네, 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각도가 좀 휘어 있어야지. 여기가 지금 한 이만큼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네. 이거를 이제 각도 안 나오는 그 평해라고 하게 되면 기수가 갈 수 있는 환경이 아주 잘 조성되는 거기 때문에 살짝 휜 해라로, 예, 휘어서, 예, 휘어서 쓰시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평해라. 자, 이렇게 한번 백행 안쪽으로 집어넣게 되면은 이 가루들이 딸려서 나와요. 그 상태에서 다시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번 닦아줘야 돼요. 너무 평범한 얘기인데 그거를 지키지 않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기스가 가는 거죠. 제가 요즘에 이제 엣지 작업을 할 텐데 요즘에 시공이 많지 않아 갖고 제가 실력이 줄었어요. 이게 실력 주는 것도 참 제가 좀 천천히 엣지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끝에 부분, 이거 잘 아실 거예요. 이 끝에 부분을 칠 때는 항상 이, 이 끝에 필름이 딸려오죠. 그래서 이 칼을 쓰실 때 항상 딸려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많이 망치신 분들 계신데, 그럴 때는, 잘 카메라 소리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동작으로, 보이시죠? 필름을 꺾어줘요. 꺾어준 상태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눈을 보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만큼을 먼저 이렇게 커팅을 해 놓으시면, 그 다음에 좀 원활하게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자, 마지막으로 점검을 한번 해줄게요. 자, 지금 시공, 제 알지 시공이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그 쓰던 칼날을 갖고 마무리를 할 경우에 필름이 오히려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을 새 날로 교체를 하고, 마지막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지 정밀하게 한번 다시 보이십니까? 네. 조그만 것들이 살짝 걸려서 나오죠. 요 작업을 하실 때는 센 날로 해주셔라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측면 엣지 작업을 마쳤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고 보니까 제가 마이크를 안 했네. 소리가 잘 들렸나 보네요.
아, 마이크 안 들리는구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이크 없이. 마이크 바꾸자고 그러는데 왜 안 바꿔주는지 제가 자꾸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꽂았더니 안 들려. 네. 그래서 예, 제 이제 프레미스 시공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밖에서 먼지가 없어야 되거든요. 밖에서. 예, 예. 이렇게 해서 예,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먼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 먼지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없앴고, 엣지 칠 때 유리가 갈려서 뭐 그럴 먼지가 좀 유리 가루가 들어가거든요. 예, 깨끗합니다. 예, 깨끗합니다. 아유, 보이지가 않아. 영상 속에서 좀 보이지가 않는데요. 자, 이렇게 예, 시공을 완성했습니다. 예. 예. 깔끔하게 시공을 하면은 자, 이런 모습이죠. 예. 이런 모습이죠. 예. 틈이 1도 없죠. 틈이 1도 없죠. 예. 요런 게 계속 벗겨지거나, 예. 자, 지금 막 시공했지만, 이 벗겨지거나, 백킹에 닿아서 벗겨진다. 요즘 그런 차 없습니다. 아, 그 전에 그 아우디 같은 고무 백킹 같은 경우에는, 또 뭐지? BMW 미니 같은 차들은 이 테두리가 항상 쓸려갖고, 필름이 이제 마모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BMW 미니, 아우디 유리 상단, 그 빡빡한 그 베킹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 차들은 그런 것들이 없죠. 예, 마무리만 잘하면 이렇게 이쁜데, 예, 이런 식으로, 예,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시공을 제가 7년 시공을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이 시공, 자, 흔한 시공, 프레미스가 어떻게 보면 요즘 프레미스 차량들 많지 않습니까? 이 프레미스 차량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차를 제가 보면은, 그 문짝, 유리, 프레미스 유리 그 상단에 그 마감이 전부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공보다는 좀 더 이 영상을 보시는 소비자분들이 계시면은 꼼꼼한 시공, 프레임리스 차를 잘 시공할 수 있는 곳이 완벽하게 시공할 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통해서 이런 차들이 썬팅에도 좀 퀄리티가 다를 수 있다. 프레임리스 엣지 마감을 했는데 좀 삐뚤삐뚤하다. 이러면 우리 서비스 쪽이니까 이런 시공을 좀 완벽하게 해서 고객님한테 어떤 그 좋은 품질, 보기 좋은 품질로 좀 선물을 해드려야 되는 게 저희의 그 사명이고요. 산타나 시공을 깔끔하게 블랙 차량에다가 시공했을 때 좀 이런 느낌이 납니다. 예, 예. 자, 아까 차 조금 앞으로 조금만 이동 좀 해주세요. 아까 지금 글라스틴트 레이니 블루하고 너무 흡사하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번 차를 조금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얼마나 똑같은지 한번 보죠. 예, 조금만 한번 이동해 볼게요. 빛이 반사됐을 때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유리가 됐습니다. 예, 옵션이에요. 450 차량, 벤츠 450 포매틱 차량에 들어가는 옵션 유리죠. 예, 글라스 자체가 라미네이티드가 되어 있어요. 예, 금속 합금이 코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차들이 들어왔을 때는 반사 필름을 시공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비반사 산타나
측면의 모습은 이래요. 측면의 모습은 이래요. 근데 전면 유리가 다르다. 후면 한번 가볼까요? 후면. 후면은 똑같습니다. 블랙이에요. 네, 블랙이에요. 근데 전면의 모습이 확연하게 다른 이런 거는 유리가 이제 라미네이티드 글라스로 이제 옵션화가 되어 있는 금속 필름이 코팅되어 있는 겁니다. 예. 이거 레이니 블루네. 완벽하게. 레이니 블루보다 좀 더 파랗네요. 네, 좀 더 파랗네. 네. 자, 이런 비주얼 기억하시고요. 벤츠를 타시는 고객님들은 오셔서 전면에다가 어떤 비바사 필름을 붙여도 이런 느낌이 난다. EQS 450, EQS 450, 벤츠 EQS 450 차량. 자, 측면에는 이런 느낌이 난다. 예. 이거 진짜 찐 블랙이죠. 예, 트루 블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필름이, 이런 컬러가 좀 이색적이라기보다는 아주 자동차 색깔하고 친화적으로 되어 있고요. 산타나 같은 경우에 이제 픽업 트럭의 프라이버시 글라스하고도 잘 어울리는 그런 그레이드가 산타나 그레이드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뒤에 2열, 3열이 썬팅되어 있는 그런 차들 있죠. 그런 차들은 이 산타나 또 펜더 이런 컬러가 어울리고요. 프라이버시 글라스가 아닌 그런 차들은 로데 같은 차들, 로데 같은 그 필름들이 약간 글라스 딥블루, 다크블루 같은 그 느낌이 굉장히 좀 이채로운 그런 필름인데요. 여러분들 모습 기억하시고요. 다음번에 필름 선택하실 때 여러분들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많은 도움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면 시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시공 후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지 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측면, 블랙 필름 중에서도 산타나라는 제품이 이런 어떤 비주얼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공 쪽에서는 좀 디테일한 시공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정밀하게 시공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칠까 합니다. 다음번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이쁘네. 자, 소나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소나. 한 대는 소나 붙였고요. 이것도 프라이버시. 이거 라미네이티드 글라스에다가 소나를 하니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비교 정말 좋다. 뒤에는 비반사를 붙였고 앞에 이 차는 반사 필름이 소나를 붙였는데 컬러감이 이렇게 다르네요. 많이 다른데? 많이 다른데? 오히려 비반사 필름을 붙이니까 더 파랗게 보이고 이거는 더 그린이 더 먹어버렸네요. 자, 이 샷 좋아. 이 샷 좋아. 이거 캡처해야 되겠다. 몇 프로짜리니까가 요거는요, 소나 32%. 죄송합니다. 소나는 28%입니다. 요게 전면. 그 다음에 저 뒤쪽에 있는 산타나는 32%. 산타나 제품이고요. 요거는 28% 소나입니다.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옆에 요게 12% 소나 제품입니다. 12%. 보이시죠?
예,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퍼플 큐리님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매번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군고구마님 또 다음에 또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코닝 텍사스 코닝 see you again, see you again. 안녕.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